믿어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판님의 질문입니다. 조선족들이 간도 지역, 더 나아가서 만주 지역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만주 이주 역사를 다루려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데 전부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기 무리도 있고, 그리고 그건 너무 오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판님을 비롯한 조선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선족들이 왜 하나같이 독립군 후손이라고 자칭하는지 궁금해하실 거고, 조선족들이 입으로 본인들이 이주 역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예시로 저희 외가 쪽 정조 할아버지 이주 역사와 활동에 대한 제가 들어왔던 구전을 추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조선족들이 왜 자칭 독립군 후손이라고 발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만주 역사,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 학자, 교수님들께서는 대체로 제1시기 1627년부터 1677년, 제2시기 1678년부터 1880년, 제3시기 1880년부터 1897년으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에 이주하신 한인들만 만주,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신 걸로 알고 계시고,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만주 지역이나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신 한인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 신세로 이주하신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전쟁 포로보다 생존의 이유, 즉 이식주 해결의 이유로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많은 이주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말이죠. 하지만 가장 많았던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당시 상황을 판타지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풍족하게 자급자족을 이룬 것 마냥 말이죠. 결단코 아닙니다. 조금만 뒤져보면 기록으로 나와 있죠. 조선 시기에 관리까지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파견했다는 건 이주민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 부분만 봐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증가했고요. 자, 짧게 요약을 했고요. 이제부터 왜 조선족들이 독립군 후손을 자칭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인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니들 대체 뭔 자격으로 독립군 후손을 자칭하고 니들 선조들을 독립군으로 포장하려고 하냐, 독립군 숫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개나 소나 다 독립군 후손이라고 자칭하냐 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들까지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 조선족들이 싫어하시는 분들 더욱더 빡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들 빨리 박멸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독립군 후손이라고 자칭하고 정치인들까지 인정하면서 감싸니 더욱더 화딱지가 나시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으로 따지자면 모든 조선족들의 선조들은 충만한 애국심과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만주로 이주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같이 총칼 들고 싸운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한국인들의 반발도 그런 예로 발생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초반에 당연히 생존을 위한 이주였고 이식주 해결을 위한 이주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니들은 독립군 후손으로 자칭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같은 대규모 전투는 자유시 참변과 간도 대학살 이후 명맥이 끊겼지만 소규모의 게릴라 전투는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역사 기록엔 하나하나 세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흔적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이분들께서 보급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을까요? 북한 김일성 일당들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총알을 만들고 물 한 모금만 마셔도 훨훨 날아다녔다고 하지만 우리 독립투사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모든 전장에서 보급이 가장 중요하고 게릴라 전투는 은폐도 보급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해결책은 바로 한인촌이죠. 이 모든 걸 대부분 충당했던 게 바로 한인촌입니다. 어디 별 듣보잡들은 조선족들의 선조들이 쥐뿔도 도움이 안 됐다, 서방과 일본, 한국에 있는 한인들이 독립자금 충당했고
러시아와 중화민국의 짱제스 덕분이다 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던데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또한 그분들이 말씀대로 그 당시 서방과 일본, 한국에 계신 한인들과 러시아와 장개석, 즉 짱제스죠. 짱제스의 지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간도지역 한인들의 아우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칭을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강제 징집과 수탈에 가까운 보급 집행 때문에 일부 분들은 폭군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쩌네 하실 분들은 어차피 어떻게 해도 안 믿을 것 뻔하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왜냐면 간도 참변으로 인해 핵심 역할을 했던 한인촌의 한인들 중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지만 역사 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당시 간도 지역에 산재한 한인촌들의 존재가 일본 군들 눈에 얼마나 꼴사나웠으면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대학살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역사에는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사악한 일본 군들이 인성을 저버리고 간도 지역 한인들을 소새도 삼고 어린애들마저 토막으로 절단내고 아니 여자들을 강제로 그랬고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하죠.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일본 군들의 목적은 독립군들과 독립투사들에 대한 보급로 차단과 함께 만주 지역 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억측일 수도 있어서 친분이 있는 학자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나만이 과대 해석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말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고 가능성도 다분한 해석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독립군들은 괴멸되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벌이시는 독립투사들은 여전히 존재했죠. 큰 규모의 부대 소속이셨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단체를 유지하신 분들은 항일연군에 편입되어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왜? 큰 규모의 한인촌은 괴멸되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한인들은 남아있고 임시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다른 인사들은 소용없다고 주장하시거나 서방과 일본, 한반도에 계신 한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에 의거하여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제기가 안 되었을까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간도 지역 한인들이 괴멸되었고 사방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의 한인촌만 존재하다 보니 가뜩이나 쓸모가 없던 한인촌이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반대로 서방과 일본, 한반도에 계시는 한인들이 건재한데 제2 청산리 전투 같은 전투가 더 이상 발생 안 했고 제2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왜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쓸모없는 인간들만 사라지고 쓸모 있는 인간들을 건재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심한가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저는 간도 지역 한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이들이 독립을 갈망하고 임시정부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녔으며 간도 지역, 만주 지역의 한인들은 그냥 노비들 집합체라고 부르는 당신들이 주장에 의거한 질문이니까 말이죠. 기분 나쁘시겠지만 자유시 참변 이후에도 독립투사들의 게릴라 전투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분들께서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저희 외가 증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보급과 은폐 역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더욱더 많지만 핵심만 전달하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나를 봐야 그